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제 아들 고3 수능이 100일 남은 그날 아침, 집안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저는 숨소리조차 조심하며 거실을 오갔습니다. 아들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죠. 그 방문 너머로 아들의 인생이 걸린 시간이 초침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친 남편 백성진 부장이 현관으로 향하다가 문득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회사 사람들 10명 데려갈게. 네, 10명이요? 저는 아들 방문 쪽을 흘깃 쳐다봤습니다. 김 대리가 이번에 김 과장으로 승진했거든. 내가 집밥 한번 먹이겠다고 큰 소리 쳤어. 아, 그리고 특히 박 이사님도 오시니까 특별히 신경 좀 써. 내 체면이 걸린 일이야. 남편은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탁 소리 나게 던졌습니다. 자, 여기 장 보고. 남편은 그대로 출근해 버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구겨진 10,000원짜리 3장, 꼬깃한 단돈 3만 원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 이사까지 모시는 10명분을 고작 3만 원이요. 저는 그 돈을 들고 한참을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한숨을 억지로 삼키고 저는 아들 방 문을 죄인처럼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방 안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튕겨져 나왔습니다. 왜? 저는 문을 손가락 한마디만큼만 빼꼼 열었습니다. 아들의 눈치를 죄인처럼 살폈습니다. 아들, 저녁에 아빠 회사분들 오신 데서 엄마가 거실에서 좀 시끄러울 수도 있겠다. 미안해. 아들은 쓰던 문제집에서 눈을 떼며 인상을 있는 대로 썼습니다. 아, 뭐야. 요즘 집에서 공부 잘 되고 있었는데 꼭 오늘이야? 아, 도서관 갈까? 아니야. 금방 조용히 드시고 가시게 할게. 절대 방해 안 되게 할게. 미안해, 아들. 조금만 참아줘. 방문을 닫고 나오는데 가슴이 돌덩이처럼 차갑게,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이사까지 오는데 남편 체면이 구겨지면, 남편이 밖에서 무슨 험한 소리를 들으면 그게 결국 이 좁은 동네에서 아들에게 돌아갈까봐 저는 결국 제 비상금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 든 30만 원. 이 돈, 제가 따로 모아둔 이 30만 원을 보는 순간 3년 전 그날이 지옥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때 남편은 백 차장이었죠.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날 밤 제게 무릎까지 꿇고 빌었습니다. 여보, 나 이번에 잘리면 우리 다 죽어. 내가 박 부장님 지금의 박 이사저 주식 투자 손해본 거 500만 원만 메워드리면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당신 적금 깬 거 있잖아. 그거 나 좀 주면 안 될까? 저는 그때 제 친정어머니 그 마지막 가시는 길에 쓰려고 깼던 그 돈 500만 원을 남편 손에 피눈물을 삼키며 쥐어주었습니다. 남편은 고맙다고,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다고 제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그 돈에 대해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마치 제가 꾼 돈을 갚기라도 한 것처럼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저는 제 돈을 깨는 게 아닙니다. 또다시 제 존엄을, 제 영혼을 조각조각 깎아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고 마트로 향했습니다. 마트에서 카트가 넘치도록 미친 듯이 장을 봤습니다. LA 갈비 3kg, 잡채 재료, 전 부칠 것들, 온갖 나물까지. 계산대에서 찍힌 금액은 29만 8,700원, 거의 3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오후 2시부터 꼬박 주방에 붙어 서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갈비를 재우고 수십 가지 야채를 썰어 잡채를 볶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냄새가 아들 방에 셀까봐 방문 틈을 행주로 2중 3중으로 틀어막아 가면서요. 땀이 눈으로 들어가 비 오듯 흘렀습니다. 한창 기름 냄새를 풍기며 전을 부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들 방문이 신경질적으로 벌컥 열렸습니다. 아, 진짜. 엄마, 냄새 때문에 머리 아파서 집중을 못하겠잖아. 가슴이 바닥으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떡해. 미안해, 아들. 환기 바로 시킬게. 엄마가 미안해. 제가 허둥지둥 창문을 여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띠링 마이너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백 부장 지금쯤 거의 다 했지? 박 이사님, 사실 회 종류를 제일 좋아하시는데 내가 깜빡했네. 혹시 지금이라도 광어회 한 접시 사다 놓을 수 있어? 당신은 집에 있으니까 금방 다녀오잖아. 집에 있으니까. 저는 아들의 방문을 조용히 닫아주고 남편의 문자를 그냥 읽지 않으므로 덮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묵묵히 전을 부쳤습니다. 시계가 오후 6시를 가리켰습니다. 꼬박 4시간이었습니다. 단 1분도 단 1초도 앉지 못하고 서서 요리한 지옥 같은 4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LA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파전, 각종 나물, 상다리가 제 허리처럼 휘어질 정도로요. 저는 정말 파김치가 됐습니다. 다리가 제 다리가 아닌 것처럼 후들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 백 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은 아침보다 훨씬 더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 출발해. 다들 엄청 기대하고 있어. 박 이사님도 아주 기분이 좋으셔. 네. 아까 박 이사님이 그러는데 역시 백 부장은 통이 크대. 회사에서도 내가 얼마나 윗분들 잘 모시고 아랫사람들 잘 챙기는지 알아? 승진한 김 과장도 내가 다 끌어준 거잖아. 이래서 다들 나를 따르는 거야. 저는 제 손에 묻은 마른 밀가루 반죽을 보며 차갑게, 아주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련하시겠어요. 밖에서는 참 통도 크시고 인심도 좋으시고 윗분들한테 깍듯하시고 아랫사람들 잘 챙기시죠. 남편은 제 비꼬는 말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아, 맞다. 아침에 준 3만 원이면 충분했지? 당신은 돈 안 벌잖아. 돈 안 버니까 알뜰하게 10명은 차릴 수 있지? 박 이사님 보는데 내 체면 팍팍 세워줘. 금방 도착한다.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화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돈 안 번다고? 30년. 저는 이 남자와 30년을 살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고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남편의 구겨진 셔츠를 밤새 다려놓고 그렇게 30년 동안 제가 한 게 정말 돈으로 환산조차 안 되는
그런 하찮은 거였나요?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래요. 돈 안 버는 여자, 돈 안 버는 여자가 제 돈 들여 차린 밥상은 먹을 가치가 없는 거겠죠. 저는 묵묵히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4시간의 노동, 제 30만 원, 그리고 제 30년의 세월이 담긴 그 뜨끈한 갈비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뜨거운 냄비 손잡이를 맨손으로,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뜨거운 온기가 제 손을 대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차악 하는 소리와 함께 간장 양념이 밴 갈비들이 그 더러운 통 안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제 30년이 썩어 문드러지는 소리였습니다. 그 다음은 잡채였습니다. 오색 빛깔로 예쁘게 볶아낸 그 잡채도 손으로 움켜쥐어 던져 넣었습니다. 방금 막 부쳐낸 따뜻한 전도 하나, 둘 구겨 넣었습니다. 정성껏 무친 나물들도 전부 다 쓸어 넣었습니다. 4시간 30만 원. 제 모든 것이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서 추하게 뒤엉켰습니다. 다 하나도 남김없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남편이 아침에 던져준 그 3만 원을 피 묻은 손처럼 집어들었습니다. 그 돈을 들고 저는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컵라면 10개, 삼각김밥 10개, 단무지 한 봉지, 29,800원. 딱 맞았습니다. 3만 원. 저는 집에 돌아와서 텅 빈 상 위에 그 무엇보다 정성스럽게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컵라면 1개, 삼각김밥 1개씩 10줄로 나란히 정확히 10인분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남편 백 부장이 준 3만 원으로 차린 최고의 상차림이었습니다. 시계가 6시 55분을 가리켰습니다. 곧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 밖에서부터 남편 백 부장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이사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우리 집사람 요리 진짜 끝내줍니다. 아, 김 과장. 오늘 주인공이네. 다들 어서 들어와. 백 부장이 거실로 동료들을 이끌고 들어서다 그 자리에 우뚝 얼음처럼 멈춰섰습니다. 그의 시선 끝에는 식탁 위에 무덤처럼 나란히 놓인 컵라면 10개가 있었습니다. 순간 집안의 공기가 쨍그랑 하고 깨지는 듯 했습니다. 뭐야 이게? 뒤따라 들어오던 박 이사와 김 과장 그리고 동료들도 모두 경악했습니다. 컵라면이요? 남편이 부들부들 온몸을 떨며 핏발선 눈으로 저를 돌아보며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저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밴 앞치마를 두른 채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식사 준비 다 됐어요. 남편이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쳤어. 음식은 다 어디 갔어. 내가 밥상 차리라고 했잖아. 차렸잖아요. 이게 무슨 밥상이야. 당신이 준 그 3만 원으로 차렸어요. 돈 안 버는 제가요. 3만 원으로 10명 차리기에 박 이사님까지 모시기에 이게 최선이었어요. 당신 체면은 3만 원이면 충분하니까요. 동료들이 특히 박 이사가
백 부장을 싸늘하게 벌레 보듯 바라봤습니다. 김 과장이 난처한 듯 말했습니다. 저기, 백 부장님, 우리 그냥. 남편이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아, 아닙니다. 박 이사님, 잠깐만. 이게 아니라. 박 이사가 그의 말을 자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 부장, 사무실에서 보지. 박 이사를 필두로 동료들은 황급히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한 동료가 나가면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만 원 주고 박 이사님까지 부르다니. 저 인간 미쳤나?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텅 빈 거실에 남편과 저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져서 제게 달려들듯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한 거야? 박 이사님 앞에서 내 체면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당신 체면이요? 음식은 다 어디 갔냐고. 저는 묵묵히 부엌 쪽 쓰레기통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있어요. 뭐? 남편이 비틀거리며 쓰레기통으로 달려갔습니다. 뚜껑을 열어본 남편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쳤어. 당신 진짜 미쳤어. 이걸 왜 버려? 이게 얼마짜린데? 쓰레기통을 뒤집어 엎을 듯이 뒤지며 소리쳤습니다. 갈비가 여기 왜 있어? 제 돈이거든요. 남편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뭐? 그거 제 돈 30만 원으로 차린 거예요. 30만 원? 네. 당신이 준 3만 원으로는 컵라면 10개도 겨우 사요. 30년. 제 목소리가 얼음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나는 당신과 30년을 살았어요. 여보, 30년 동안 집안일하고 아이 키우고 당신 뒷바라지 했어요. 그게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돈 안 번다고요? 돈 안 버는 여자가 한 게 뭔데? 당신은 30년 동안 밥 한 번 해봤어요? 그건 빨래 한 번, 설거지 한 번, 청소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봤냐고요? 당신은 30년 동안 매일같이 제 존엄을 짓밟았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건 안 아까워요? 당신이 짓밟은 내 30년은 안 아깝냐고요. 그런데 제 돈 30만 원 버린 건 그렇게 아까워요? 남편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비웃었습니다. 아, 존엄? 당신이 존엄을 알아?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집에서 맨날 놀고 먹는 사람이 존엄은 무슨 놈의 존엄이야.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살면서 감히 누구 체면에 먹칠을 해? 남편이 제 턱 밑까지 다가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나가서 단돈 10만 원이라도 벌어봤어? 존엄? 그렇게 존엄이 중요하면 당장 나가서 하루라도 일을 해보라고. 이 집에서 노는 사람이 말이 많아. 제 눈물이 그 순간 뚝 멎었습니다. 저는 저를 노려보는 남편을 그냥 빤히 바라봤습니다. 화남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남편을 지나쳐 부엌 싱크대로 걸어갔습니다.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는 묵묵히 수도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와 밀가루가 묻은 제 손을 아주 오랫동안 꼼꼼하게 씻었습니다. 그리고 더러워진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그 앞치마를 반듯하게 개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냐고 물었잖아. 저는 앞치마가 사라진 제 몸을 내려다보고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제 목소리는 제가 듣기에도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뭐가 나보고 노는 사람이라고 했죠. 틀린 말했어? 내가 번 돈으로. 저는 남편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았네. 뭐, 그래서 그만하려고요. 뭘 그만해? 당신 돈으로 이 집에서 노는 짓 오늘부로 끝이에요. 저는 제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수능 끝나면요. 나랑 내 아들 이 집 나갈 거예요. 뭐? 여보, 당신 미쳤어. 저는 멈춰서서 마지막으로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당신 돈으로, 당신 체면, 박 이사님한테 잘 보이면서, 실컷 챙기면서, 앞으로도 쭉 그렇게 일하면서 사세요. 방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컵라면 10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수능이 끝났습니다. 저와 제 아들은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따뜻한 곳입니다. 저는 지금 제 이름으로 된 이력서를 쓰며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돈 벌 겁니다. 제 손으로, 제 힘으로요. 당신의 존엄은 그 누구도 짓밟을 수 없습니다.